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데이 2인데 오늘도 5번, 6번, 7번, 8번 총 4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영어인데요. 한번 디렉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떻대요? 일단은 한 단어를 이제 패시지에서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서술형을 가져왔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한번 찾아서 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밑줄부터 볼까요? 밑줄이 어디? 밑줄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찾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자, 밑줄이 여기 있죠. Remnant of forgotten armor. 그러니까 잊혀진 갑옷의 remnant. 이게 약간 잔여물, 약간 남겨져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 빈칸이 여기 바로 아래에 있네요. 저희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In all mammals, 모든 포유류에게 있어서는 when they are cold, 얘네들이 좀 추울 때 the muscles, 근육이 around their hair follicle. 여러분 혹시 follicle 아시나요? follicle이 뭐예요? follicle. 그렇죠? follicle은 사전을 찾으시면은 원래 고치라는 뜻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고치가 뭐예요? 고치가 약간 뭘 담는 느낌이죠. 그래서 주머니라고도 좀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주머니가 뭐죠? 모낭 이거죠. 그래서 그 모낭 주위에 있는 그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어떻게 되는데요? Contract in the process. 수축의 과정을 거친대요. Known formally,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Horripilation 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But more commonly, 더 일반적으로는 getting 요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는 Horripilation인데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horripilation 뜻 아셨나요? 모르시더라도 아마 이 아래 읽어나가면서 horripilation이 이 뜻이었어 라고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일단 바로 볼까요? horripilation은 뭐예요? 그죠? 이게 털이 이렇게 원래 털이 이렇게 축 쳐져 있잖아요. 어때요? 털이 이렇게 바닥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털 세움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름 끼치다 할 때 그 소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보시죠. 죄송해요. 자, skin comes in two varieties. 자, 어떻다? 그 피부는 두 가지의 variety,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는 뭐예요? with hair and without. 자, 털이 있고 털이 없고. 자, hairless skin. 자, 털이 없는 그런 피부는 is called glabrous. glabrous는 좀 혹시 모르니까 알아둡시다. 털이 없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혹시 이거 설명회나 아니면은 어떻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회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거기서도 저희가 어쨌든 영어 쌤이 될 거잖아요. 영어 교사가. 그러니까 글래버러스 이거 너무 좀 투머치한 단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만약에 영어 쌤이 아니고 뭐 그냥 다른 과목의 선생님이 된다. 아니면 그냥 다른 직종의 그런 그냥 영어를 쓰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래버러스 모르셔도 되죠. 그렇죠? 그냥 hairless skin이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저희는 영어 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어에 바운더리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글래버러스 이거 투머치 버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저희 공부할 때 나온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냥 나온 거니까 그냥 외워두고 이런 식으로 약간 땅바닥에 막 이렇게 단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딱 주웠는데 글래버러스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훅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글래버러스 그래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면서 계속 주머니에 넣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어 전공자들이니까 이거를 다 모르는 단어가 계속 수백 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글래버러스는 너무 투머치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영어 쌤이 될 거고 또 어쨌든 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요. 공부를 할 때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다 정리를 합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hairless skin, 그러니까 털이 없는 그 피부는 glamorous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and there is much of it. 그리고 그것이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Our only truly hairless parts are lips.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hairless parts, 그러니까 털이 없는 부분은 어디래요? lips, 입술, nipples, 가슴 쪽, 그 다음에 genitalia, 생殖기 쪽, 그리고 어떻대요? 우리의 손이랑 발 아래쪽,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을 말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손바닥이랑 발바닥에 털이 없잖아요. 네.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털에 대한 이야기죠. 자, the rest of the body, 그 몸의 어떤 나머지는 is covered with either conspicuous hair, called terminal hair. 그러니까 어떤 되게 눈에 띄는 머리털, 뭐라고 부르는데요? terminal hair 하면 terminal이 원래 그 말단의 끝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끝부분의 그런 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다음에 as on your head, 너의 머리 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라고 불린대요? 다른 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지금 conspicuous hair 하나, 그 다음에 vellus hair이 나오는 거죠. vellous는 자, 쌤, 이거 vellus hair이 뭐예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Which is the downy stuff you find on a child's cheek. 그러니까 그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볼에 이제 막 면밀히 보면은 약간 이제 솜털 같은 거 있죠. downy stuff 같은 거. 그래서 vellus hair 하면은 솜털이라는 뜻입니다. 솜털.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눴어요. 털이 있긴 있는데 지금 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털이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어떻게 나누는 거죠? 털이 있는 것 중에서도 약간 말단 부분에 conspicuous hair이 있고 그 다음에 그쵸? vellus hair이 있는 거죠. 솜털 같은 게.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We are actually as hairy as our cousins. 우리는 원래 사실상 그 사촌, the apes, 유인원처럼 털이 되게 많았대요. 그랬더니 it's just that our hair is much wispier. 이게 조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wispy 하면은 되게 막 가느다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느다라고 훨씬 더 어떻다? fainter. 되게 막 희미했습니다. Altogether 함께 we are estimated to have 5 million hairs. 우리는 대략 몇 개요? 500만 개의 이제 털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But 그런데 the number varies with age. 그 숫자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And is only a guess anyway. 어쨌든 간에 그냥 추측일 뿐이다라는 거죠. Hair, 털은 is unique to mammals. 포유류에게는 되게 유니크합니다. Like the underlying skin, 되게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아래에 있는 피부처럼 it serves a multitude of purposes. 자, 어떻대요? 다양한 목적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역할인지 이제 땡땡 설명이 나오죠. It provides warmth. 따뜻함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쿠셔닝, 쿠션 아시죠? 이렇게 방지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and camouflage, 이제 위장하는 역할도 해준대요. 뭐가요? 계속 앞에 거 까먹으시면 돼요. hair, 털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shields the body from ultraviolet light. 그러니까 자외선, 네,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and allows members of a group to signal to each other. 그러니까 그 서로 뭐래요? 뭘 신호를 내는 거죠? They are angry, 화가 나거나 or aroused, 되게 막 엄청 막 짜증나는 일이 있는 거를 시그널, 표시를 해주는 거를 한데 뭐가요? hair이 말이죠. 그런데 but some of these traits, 이러한 특징들은 뭐죠, 여러분? 방금 위에 나와 있던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특징들은 어떻다? linger, 이렇게 뭐 매달려 있는데 like 뭐처럼? A remnant of a forgotten armor, 되게 잊혀진 갑옷처럼 매달려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이런 특징이 잊혀진 갑옷처럼 이렇게 잔여물이 있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잊혀진 갑옷, 즉 지금은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라는 느낌으로 서술형을 써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거는 한번 이따가 저희가 답지를 볼 때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빈칸 부분이 나왔네요. 자, 포유류에서는 뭐다? 그들이 추울 때 그 모낭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수축을 한다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불려요? horripilation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계속 가봅시다. 여기 in furry mammals예요. 이렇게 털이 있는 포유류에서는 it adds a useful layer of insulating air. 자,
그 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insulate 하면은 이제 단열을 해준다는 거죠. 공기를 이제 단열을 해주는데 뭐 사이에서? hair과 스킨에 헤어이 있고 스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이를 어떻게 해준다? 단열을 해주는 거다. It has absolutely 되게 절대적으로 no physiological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benefit 어떤 이득도 없대요. 그리고 단지 reminds us 우리에게 how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bold we are 우리가 얼마나 bold 털이 없는지를 인식을 시켜준다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즉 지금 털이 그러니까 다른 포유류는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털이 있고 우리들은 털이 없는데 그거의 차이점은 뭐래요? 그냥 어떠한 생리학적인 이점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이점도 없고 근데 단지 그게 우리는 털이 없고 쟤네는 털이 있네. 그것만 상기시켜 준다는 뜻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Horripilation 또한 makes mammalian hair 그러니까 포유류의 헤어를 털을 stand up 이렇게 쓰게 해주는데요. 근데 이게 뭐래요? To make animals look bigger. 동물들이 더 크게 보이고 and more ferocious, 더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막 고양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뭐 만화나 아니면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이 막 짜증 나거나 이제 막 이렇게 좀 싫은 감정이 들면 어때요? 막 야옹 하면서 어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 지금 그리는 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요. 자, 털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원래 털이 축 처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짜증 나면은 이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면서 털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게 왜요? 자기 좀 커 보이게 하려고 이렇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림 그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which is why we get goosebumps. 여러분 goosebumps 하면 막 이렇게 소름 끼치다라는 뜻이죠. 소름이 돋는다. 우리가 이것이 왜 소름이 돋는 이유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frightened or on edge. 되게 뭔가 겁이 먹었을 때 소름이 돋는 이유가 왜요? 소름이 돋거나 이러면은 자기를 방어하고 더 커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건 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looks bigger 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답은 좀 쉽게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이거죠. 구스범스를 쓰면 되겠죠. 왜냐면 공식적으로는 horripilation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뭐다? 구스범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two most enduring questions. 그 두 가지의 가장 enduring question은 with respect to human hair. 그러니까 인간 털과 관련된 있는 질문 두 가지 질문은 are when did we become essentially? 우리가 언제 필수적으로 hairless 언제부터 털이 없었고 그 다음에 and why did we retain conspicuous hair on the few places we did?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conspicuous hair이 계속 있지 이 두 가지만 이제 질문이 남겨진다는 거죠. 왜 그러지? 하면서 해서 볼게요. As to the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it isn't possible to state categorically. categorically 하면 원래 카테고리가 뭐예요? 범주잖아요. 그러니까 범주를 나누게 한다는 거 뭐예요? 단적으로 이런 건데 단정적으로. 단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뭐를요? When humans lost their hair. 언제 인간들이 털을 잃어버리는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Because 왜냐하면은 hair and skin 그 털과 그런 피부가 aren't preserved in the fossil record. 자, 어떤 화석 그런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언제부터 털이 없었지? 이런 걸 알 수가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 is known from genetic studies.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that dark pigmentation. 여러분, pigmentation이 뭐죠? 이게 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색이 dates from between 요 정도까지 거슬러 온다라는 거죠. 근데 dark skin이라는 거는 wasn't necessary. 필요하지가 않대요. 뭐야, 언제요? When we are still furry.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털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그 태양도 막아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털이 없는데 다크 스킨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할 때? 털이 있으면. 그래서 이해되시죠? So 그래서 that would 그래서 그것이 strongly suggest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뭐를요? A time frame for hairlessness. 그러니까 털이 없는 거에 대한 time frame는 이거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 시점을 딱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약간 이유가 된다.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요거는 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번 답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답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일단 서술형이니까 the one word is goosebumps. goosebumps가 뭐예요? 그죠? 소름 끼치다. 이걸 좀 공식적인 말로 뭐죠? horripilation 이었죠. 자, 그 다음에 the underlined part.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뭐였죠? 그죠? means some human trait. 인간의 특징이 어떻다? 이거 잊혀진 갑옷 그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소름이 끼쳤을 때 이제 털이 올라가는 거, 털이 서는 그런 특징들이 어떻다? 진화적으로 leftover, 그냥 남겨져 있는 거다. just as, 마치 뭐처럼? 그죠? 오래된 갑옷이 이제 원래 protective, 방어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now obsolete, 이제는 옛날 거가 돼버려.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꼭 이렇게 안 쓰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하지 않아. 이 정도 맥락으로 써주시면은 정답으로 처리해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렉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디렉션을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커멘터리를 한 단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한번 쓰라는 걸 가져와 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In this poem, 이 시에서 밀트는 자, 뭐를 이제 생각했어요? His loss of sight. 아, 시력을 잃었구나. And questions.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의 능력에 약간 질문을 했대요. 근데 to serve God. 그 신을 섬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능력을 좀 의심을 좀 해봤다라는 거죠. without, 뭐 없이 as former talent, 그의 원래 있었던 능력 없이 라는 뜻이죠. 자, the poem, 그 시는 explores the theme of divine purpose, 어떤 신성한 능력과 submission. submission은 이제 굴복하다라는 건 이제 그 신에게 약간 떠받드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를 탐험을 합니다. as represented by the personified figure. 자, 의인화된 이걸로써 이제 그런 주제를 탐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래요? reassures the speaker. 자, 스피커한테 reassure, 되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뭐를요? 신이 values obedience over labor. 자, 어떻다는 거죠? 신이 노동에 대한 obedience, 복종에 대한 뭐요? values, 가치를 말하는 걸 보증을 한다는 거죠. 안심을 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의인화된 거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labor에 대한 것도 같이 찾아보면 좋겠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읽어 나가면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en I consider how my life is spent. 자, 내 빛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커멘터리가 없었다면은 my light가 뭐야? 그냥 진짜 불빛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커멘터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시력 잃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my light is spent는 blind가 된 이제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are half my days. 내 생의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in this dark world and wide. 이 어둡고 광대한 세상에서 and that one talent which is death to hide. 그리고 감추는 것이 곧 죽음과도 같은 뭐예요? 단 하나의 재능이죠. Lodged with me, useless though my soul more bent. 내게는 lodge, 머물러 있는데 useless,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my soul more bent, 뭐예요? 내 영혼이 더욱 bent 하면 이제 막 구부리는 거죠. 뭐 하려고요? To serve varied my maker and present. 그것으로 나의 maker, 창조주를 이제 섬기고 my true account lest he returning child. 뭐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나를
꾸짖지 않도록. last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꾸짖지 않도록 나의 진실한 기록을 이제 막 바치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해요? Doth God exact day labor like denied. 하나님께서는 빛을 잃은 자에게도 낮 동안의 노동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무슨 말이요? 다시. 신이 light denied, 불빛을 거부한 사람들한테도 데일 레이버를 요구하나?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시력을 잃은 거잖아요. 시력을 잃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거 시력을 잃었으면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게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버, 노동도 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시에서는 이 신이 노동을, 이 스피커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축복을 내려주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하는 거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눈이 멀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노동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걱정을 스피커가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I fondly ask. 나는 어리석게 물었습니다. But patient. 근데 인내가 to prevent that murmur soon replies God doth not need. 자, 뭐래요? 인내가 그 불평을 막기 위해서 murmur, 약간 조금 중얼중얼 거렸는데 soon replies. 그래서 여기서 reply는 누구예요? 이제 뭐 God 이시겠죠. 신이 이제 대답을 했대요. 자, 어떻게 돼요? God doth not need either man's work or his own gift. 자, 이 신께서는 사람의 일도 그리고 그 신이 준 재능도 필요하지 않아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 안 해도 돼. 너의 재능, 뭐 재능이 여기서는 뭐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재능을 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면 운동 잘하는 재능을 준 거,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말을 하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Who best bear his mild yoke? They serve him best. 자, 뭐래요? 그분의 부드러운 이제 멍에를 잘 견디는 자들이 his state is kingly. 그들을 어떻게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고 계속 his state is kingly. 자, 그분의 신분은 왕과 같다라는 거죠. 계속 thousands at his bidding speed. 자, 수천 명의 그분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and pass over land and ocean without rest. 쉬지 않고 땅과 바다를 넘나들면서 이제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마지막에 they also serve who only stand and wait. 그들은 또한 기다리는 자들도 오직 서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대요? 그분을 섬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는 아마 커멘터리 답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의인화된 거 누구죠? 그렇죠? patience죠. 왜요? patience가 어떻게 했어요? 인내심이 막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내심이 어떻게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화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patience를 써야 됩니다. 이거 대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P자가 소문자로 안 쓰져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서술형 이 부분은 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여러분들 시 읽을 때 이거 밀튼이 뭐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신에 대해서 하고 뭐 저희 뭐 학부 때나 이런 게 배울 때 되게 딥하게 배우잖아요. 뭐 이 뒷배경 이런 배경 지식, 그다음에 역사적 지식도 배우고. 근데 시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특히 임용 시험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이 겉에 표면에 드러난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커멘터리에서 나오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뭐만 생각하면요. 지금 얘가 신을 섬기고 있는데 눈을 멀었어요. 눈을 멀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노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커의 생각은
노동을 해야지 내가 축복받고 뭔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노동도 못 하는데? 근데 중간에 뭐가 나왔죠? 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뭐래요? 야, 신은 이렇게 노동 같은 거 괜찮고, 너가 만약 육상 선수면은 너가 그런 재능 같은 거 괜찮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노동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가 있네? 이걸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Who only stand. 이게 뭐 하는 사람이죠? 오직 서 있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자, 노동은 어떻게 해요? 노동은 계속 막 땅 갈고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죠? 오직 서 있는 사람. 누구죠? 지금 이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왜요? 눈이 멀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막 눈을 감고 이제 오직 서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분을 섬길 수가 있잖아 라는 뜻이죠. They also serve. 그들도 또한 serve, 섬길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서 있는 애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섬길 수가 있잖아. 너네들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한번 답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봅시다. 자, 요거 볼까요? 6번. The one word is patie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자, 제가 이 다음 카페에 정오표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도 문제 풀기 전에 정오표를 한번 조금씩 보면서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거의 특히 월간 하운성 시리즈는 오타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근데 6번부터 6번에 오타가 있습니다. 다른 번호는 없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이게 제가 글을 쓰다가 뭐라 해야 되나 정답을 썼거든요. 근데 정답을 썼는데 제가 그날 아마 문제를 만들기가 싫었나 봐요. 여기까지 쓰고서 원래 뒤에가 더 있었는데 이걸 날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컴마를 이렇게 써주시고, 만약에 제가 글씨가 제가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냐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카페 가시면 정오표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월간 허운성 3월 그 게시판 거기에다가 올려놨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써봅시다. 계속. Whether due to physical limitations, 컴마, 그 다음에 are still valuable in God's plan.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좀 써주세요. 왜냐면은 이 원래 대절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 나야 되는데 그 명사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자, 요거 다 쓰셨나요? 글씨가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섬길 수 있어 라는 맥락으로 써주셔야 돼요. 즉,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액티브하게 서비스를 섬길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뭐 때문에요? 지금 피지컬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죠. 뭐예요? 눈이 먼 거. 근데 그 피지컬 리미테이션을 안 해도 그냥 눈이 멀었다. 요 정도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여전히 너네들 가치가 있어. 즉, 여전히 너네들 서브 할 수 있어. 요 정도로 써주셔야 됩니다. 꼭 valuable 아니더라도 너네들도 섬길 수 있어. 서브 할 수 있어. 이렇게 써주셔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7번 영어 교육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간단했죠.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항상 요거는 거의 패턴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자, 첫 번째 티처 1이 나서 항상 좀 찡찡거리죠. 쌤, 저 너무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리스닝 클래스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가르치기가. 그러다가 이제 티처 2가, 현명하신 티처 2가 이제 뭔가 조언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들이 의미를 추론을 하려고 contextual clues, 어떤 맥락적인 단서 의존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는 아니면은 더 linguistic details, 뭐요? 언어적인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다가 근데 이 학생들은 오직
각각의 개별적인 사운드나 단어에만 디코딩,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거 해독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스페시픽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친근하지 않는 어떤 프레이즈가 나오면은 망설였다가 그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막 다 뜯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티처 2가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요? 하면서 그럼 대신에 이런 걸 하기 전에 얘네들이 they process speech incrementally 아주 증가적으로 뭐예요? 말을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하면서 assembling meaning from the smallest unit. 자, 작은 걸로부터 그러니까 이전의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배경 지식 사용이 아니고 그냥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I는 주어, 뭐 have는 동사 이런 식으로 다 쪼개면서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의미가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 맞아요 하면서 they get stuck when they can't immediately recognize a word.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얘네들이 뭔가 단어 같은 거를 인식을 못했을 때 get stuck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서 쭉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teacher 2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that sounds like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 같아요. 하면서 since their comprehension. 자, 어떻죠? 그들의 comprehension이 is built. 이제 만들어졌대요. through meticulous analysis of lower linguistic. 자, 되게 섬세한, 되게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lower level linguistic. lower level, 그 아래 단계에서 before 뭐 전에요? integrating them into higher level meaning. 자, 높은 레벨 미닝으로 통합되기 전에 lower level linguistic, 그 개별적인 음가들이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어프로치가 이러한 프로세싱의 예시를 드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자, 저희가 원래는 보통 이제 문제를 내면은 지금 이게 답이 뭐죠? 일단 bottom-up 프로세싱이죠. 원래는 쌤 저 이렇게 이러한 지금 프로세싱으로 애들이 해요 하면서 그럼 바텀업 프로세싱이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시험은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이거에 반대되는 뭐예요? 탑다운 프로세싱을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트는 다 알아주셔야 돼요. 자, 바텀업이 어떻죠? 바텀업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아래는 뭐예요? 완전히 개별적인 요소들. 뭐 문법, 뭐 문장이나 어떤 뭐 듣기로 치면은 완전히 음가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저희는 끝에는 전체적인 의미 파악으로 가는 것이 바텀업 프로세싱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되는 게죠. 먼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원래 문장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쪼개져 있는 거구나 라고 공부하는 거 라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프로세싱이 뭐죠? 그죠? 탑 다운 프로세싱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꼭 이게 리스닝뿐만 아니라 리딩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 아시죠? 리딩에서는 뭡니까? 바텀업이니까 그 아래에 단어 이게 무슨 뜻이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단어 다음에 어떤 프레이즈 다음에 센텐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어 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그죠? bottom up 프로세싱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는 뭐예요? 먼저 전체적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이 글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탑 먼저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뭐죠? 탑 다운 프로세싱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꼭 어떻게 돼요? 요거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본서 가셔가지고 관련된 페이지를 또 한번 읽어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는 제가 요거 몰폴로지에서 좀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디렉션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가능한 구조적인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래요?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써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unbendable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몰핌에서 grammatical category, 품사가 어떤 건지도 한번 좀 써보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다 푸셔서 아시겠지만 요거 되게 많이 나오죠. unbuttonable 하면은 뭐예요? unbuttonable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button과 able을 먼저 묶을 수도 있고 하나는 아래 figure 2에서 on과 button을 먼저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다시 figure 1을 보면은 button과 able을 묶었어요. 그럼 뜻이 뭐죠? button이 동사로 그렇죠. button은 잠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able을 붙으니까 잠글 수 있는이 되고, 근데 on자가 붙으니까 뭐예요? 이제 잠글 수 없는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근데 다시 figure 2에서는 button을 이제 on자와 먼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은 잠그는데 on자가 되면 뭐죠?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그는 게 아니고 풀다가 되겠죠. 그럼 풀 수 able이 붙으니까 있는이 되겠죠. 뜻이 완전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unbendable 한번 같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죠. unbend able 이렇게 되면은 자, 먼저 bend와 able을 먼저 합쳐보죠. 그럼 bendable은 뭐예요? 구부릴 수 있는 이거죠. 근데 이제 on자가 붙으니까 구부릴 수 없는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뭐랑 합칠 수가 있어요? on과 bend를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럼 bend는 이제 구부리다는데 unbend면은 뭐겠어요? 이제 펴다가 되겠죠. 그럼 필 수 있는이 되겠죠. 이것도 adjectiv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 때도 한번 그리면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interpretation은 어떻다? 그렇죠. not able to be bent 이다. 근데 이것까지는 쓰면 안 되죠. 뭐예요? 저희 grammatical category, 품사적인 부분도 써주셔야 되죠. 즉, 자, 여러분 영어학에서는 쌤 이런 거 어떻게 써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학은 지문에서 쓸 표현들을 은연히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안에 내용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지문에 있었죠. 자, 그래서 prefix on은 어디에 붙어요? 그렇죠. adjective인 bendable인 adjective에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unbendable은 어떤 뜻이 있다? able to be unbent라는 뜻이 있다. 근데 prefix on이 어디 붙어요? 그죠? 처음에는 verb, bend와 붙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죠? unbend가 되고 그 다음에 이 unbend가 able이 붙어서 이제 adjective가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것도 물론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band가 able에 붙는지 on에 붙는지에 따라서 이게 ambiguity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데이 2가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하루에 4문제니까 아, 뭐 쉽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 일이 뭐 이제 학생도 아니고 저희가 뭐 중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 때는 그냥 뭐 사실 별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학교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뭐 친구들 놀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뭔가 내가 내가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갑자기 껴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좀 계획적인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하루에 4문제 맨날 할 수 있겠네. 근데 그게 잘 안 될걸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 3, 데이 4, 데이 5 이렇게 넘어가면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리더라도 그냥 만약에 뭐 제가 지금 데이 10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 3을 해요. 그러면 그냥 꾸준히 계속 밀고 나가세요. 아시겠죠? 데이 3, 데이 4, 데이 5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밀리더라도 그래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데이 3에서 뵙겠습니다.